네, 알콩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순열과 조합 이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이 첫 번째 강의에서는 공식에 대해서 좀 최대한 살펴봤죠. 그래서 결론은 다 외워라 이죠. 사실 뭐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결론은 다 중요하대 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공식은 진짜 다 외워야만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좀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자, 근데 두 번째 시간부터는 조금 더 실제적으로 좀 문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최대한 쉽게, 그리고 또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자리가 왜 중요한지 알겠죠? 자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또 공식으로 해서 공식의 연산 부분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문제를 다르게 푸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요. 자, 그게 어떠한 부분인지 설명하고 또 실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그 확률 나오기 전에 이 경우의 수 되게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일단 문제가 나오면 그리십시오. 이렇게 딱 자리를 5자리를 그린다고 합시다. 일단은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문제는 뭐가 좋을까요? 한 반에 30명의 학생이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5명을 뽑아서, 그렇죠? 5명을 뽑아서 청소를 한다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뭐 공식에 따라서 30P5, 그래서 30명 중에 5명을 뽑은 다음에 일렬로 배열하는 거다 라고 하는데요. 이렇게는 안 풉니다. 알겠죠? 이렇게 어떻게 풉니까? 그게 아니고요. 5명을 뽑아서 청소를 시키는 거네. 그러면 5명 뽑습니다. 이렇게 30 한 명 뽑았죠? 그러면 29, 28, 27, 26 이렇게 뽑는 거예요. 일단. 근데 청소를 할 때는 뭐 순서를 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5개니까 5팩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그냥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 문제를 여기서 좀 빨리 지나갈 수도 있었으니까 조금만 더 바꿔볼게요. 자, 5명을 뽑는데요. 5명을 뽑는데 2명은 화장실, 알겠죠? 그리고 3명은 복도 청소를 한다 합시다. 이러면은 어떻게 문제가 달라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5명 뽑고, 그쵸? 5명을 뽑았어요. 거기서 2명, 3명, 두 분류로 나눠야 하니까 또 다른 경우의 수가 들어가겠죠? 사실.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30C5, 우리가 한 게 바로 요겁니다. 그럼 5명을 뽑았어, 우리가 일단. 그쵸? 거기서 5명 중에서 화장실 2명 했죠. 그리고 5명 중에서 복도 3명. 이렇게 곱한 게 바로 이 문제의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좀 문제가 점점 하나씩 끼어들수록 다르게 가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나요? 그럼 좀 다르게 갈까요? 다르게. 30명의 학생 중에서 반장을 뽑았어요. 반장을 1명 뽑고, 그 다음에 2명을 부회장을 뽑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을 우리 미화 부장으로 뽑는다 합시다. 2명이라 합시다. 반장 1명, 부회장 2명, 부반장 2명, 미화부장 2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1명은 반장이죠. 그럼 30. 왜 30이냐면 이 자리에 들어갈 사람 명수가 30명이라는 거죠.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됐죠? 곱하기. 자, 부회장 2명은 뽑으면 되겠네요. 29명 중에 2개 뽑는 수열. 그렇죠? 그럼 29 곱하기 28에 순서 없어도 되니까 200 나눠주고 곱하기. 그렇죠? 그럼 나머지 둘은 뭐지? 27 분의 C, 27 C2가 되겠죠. 왜냐면 자리가 2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순서가 없으니까 컨비네이션을 가지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니까 자리를 가지고 문제를 바꾸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단원이 바로 순열과 조합이에요. 자, 이렇게 5자리가 또 있다 합시다.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근데 모스보인데요. 모스보에서 하나를 더 추가할까요? 이렇게 하나 있고, 점이 있고, 일자가 있다 합시다.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그래서 이렇게 3가지 문자로 해서
다섯 개의 어떤 기호를 만드는 거예요. 신호를. 뭐 예를 들어서 점 보이죠? 점 땡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겠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3개 들어갈 수 있죠.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그런데 어때요? 순서는 당연히 있죠. 순서에 따라서 말이 바뀌니까, 기호가 바뀌니까. 그러면 당연히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3의 5승입니다. 요게 중복 순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굳이 우리가 3 파이 5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공식을 써서 대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순열이 빠졌는데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좀 자리를 한 4개 만들어 볼까요? 4개? 4개 딱 만들어 놓고 주사위를 굴립시다. 주사위를. 그래가지고 4자리를 만들 거예요.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그런데 앞에 한 자리가 나오면은 같은 번호가 나올 수 없다는 전제하에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는 6자리가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긴 5자리, 여긴 4자리, 여긴 3자리. 이런 거 주사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번호가 앞에 거 중복되지 않는다는 선에 하에서 이런 거 순열은 뭐 제가 문제 잘못 만든 거죠. 어떻게 주사위를 던졌을 때 똑같은 게 안 나오리란 보장은 없죠, 사실. 순열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색을 좀 바꿔서 쓸까요? 헷갈리지 않게. 자, 이렇게 둘, 셋, 넷, 다 6명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0이랑 철수는 꼭 붙어 있어야 돼. 0이랑 철수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 6명의 학생이 일렬로 줄을 서는데 순이랑 철수는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으면, 이웃한다는 전제가 있으면 하나로 묶고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자리죠, 자리가. 여기 5, 4, 3, 2, 1 한 다음에 곱해주고, 철수와 영희가 자리를 바꿀 수 있죠, 이렇게. 그럼 곱하기 1을 해주는 거예요. 이웃한다니까. 바꿀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열을 할 때, 이 순열을 할 때 뭐 특정한 게 있으면 고정시켜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공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진 않는다. 하지만 자리는 정해져 있고 그 자리에 적용되는 사람들 또 뽑느냐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공식을 쓴다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공식을 외워서 공식에 적용해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단어는 어려워집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네, 그걸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걸. 자, 그러면 뭐 실제적으로 각 파트마다 뭐 순열은 어떤 문제를 외워야 되고, 그리고 또 조합은 어떤 문제를 외워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번 조합의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저희의 기본 책은 개념원리 확통이고요. 자, 페이지 15페이지 특강 문제 4번. 그중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문제 난이도는 굉장히 쉽습니다. 알겠죠? 일부러 쉬운 걸 뽑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어렵게 공부를 하던 뭐 쉽게 공부를 하던 어떤 문제를 외우던 간에 어차피 모의고사로 넘어가면 거기서 다시 이 내용을 공부하고 또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서의 목적은 말 그대로 내용을 외우고 모의고사에 적용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외우기 편한 쉬운 문제만 뽑았다는 거, 그리고 또 응용이 너무 잘 되는 문제, 또 응용할 수 있는 문제만 뽑았다는 거 여러분 좀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자, 남학생 6명, 여학생 5명으로 구성된 모임이래요. 그렇죠? 총 11명이네요. 자, 4명의 대표를 뽑을 때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했죠? 뽑는 거죠. 그쵸? 순서가 없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P를 쓰는 게 아니고 C를 써야 되는구나 라는 것과, 자, 남학생, 여학생 동시에 4명을 뽑는 거네요. 그러면은 남학생에서 2명 뽑아서 곱하고 여학생에서 2명 뽑는 경우에서 곱하는 문제가 되겠죠. 여기서 곱하고 또 더한다 라는 개념이 지금은 사실 다 곱하지만 나중에 독립시행이라든지 혹은 확률로 들어가면 요 곱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건 잘 봐야 돼요. 근데 경우의 수는 웬만하면 다 곱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남학생 2명 뽑는 건 6C이다. 쉽죠 이거는? 앞에 했으니까. 여학생은 5C이다. 그래서 15 곱하기 10 하니까 150이 나온다. 이런 거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다가 제가 뽑은 이 문제는 가급적으로 외우십시오. 알겠죠? 네. 그래서 일부러 쉬운 거 뽑아놨으니까.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다음 요 문제 요거. 이게 순열 또 원순열 대표 문제인데요.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수능에 나왔죠. 근데 뭐 최근에 수능에 나온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순열이나 조합에서 최근에 문제가 나온 경우는 제가 진짜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좀 오래전에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녔을 때 그쯤에 나온 수능 때 그때 좀 나왔지 지금은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모르겠어요. 사실 여러분이 처음 교육과정을 이제 배우는 것이고 또 내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번 수능 사실 저도 예측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결론은 일단 뭐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다 외워놓고 공부해 놓으면 되겠죠. 자, 이 문제는 개념원리 확통 20페이지 확인 체크 19번 1번 문제인데요. 변형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가로에 4명 또 세로에 2명 앉을 수 있는 탁자에 8명이 둘러 앉은 경우의 수는 라고 했죠. 옆에 그림이 나오는데요. 자, 그림은 이제 컴퓨터에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 노트에다가 따로 풀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할게요. 요 문제는 반드시 외워놔야 되는 문제 중에 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볼게요. 네, 자, 여러분들 그 문제를 보면 일단은 확률 문제든 뭐 그래프 문제든 일단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그려야 돼요. 자, 뭐 별건 없는데요. 그래도 그려보면 자, 가로에는 일단 4명이 앉는데요. 이 책에는 3명이 앉는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변형을 좀 한 거예요. 그리고 세로에는 2명이 앉는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앉을 거니까요. 총 몇 명이 앉냐면 12명이 앉겠네요. 그렇죠. 일단 요거 계산할게요. 자, 근데 이 탁자가 원래 원탁자에서 네모탁자로 변형이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탁자 문제의 시작은 원순열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명이면 12번의 똑같은 뭐라 그러죠? 경우가 나오게 되죠. 왜? 12번 돌리니까. 그때 테이블이 뭐라고요? 원이라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테이블이. 그래서 12 팩토리얼 나누기 12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1, 2, 3, 4, 5, 6 요런 순열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앉는 경우가. 그 다음에 1, 2, 3, 4, 5 그러면 이렇게 앉을 때는 요 코너가 딱 보니까 어때요? 3이랑 4, 9 여긴 4랑 5죠. 좀 다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1, 2, 3, 4 이렇게 앉을 수도 있겠죠. 그럼 코너가 2, 3이죠. 2, 3. 자, 그런데 문제 너무 어렵게 냈다. 2, 3이면 여기도 1, 2, 3 해가지고 걸리겠다. 그럼 똑같죠. 그렇죠. 이해되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가 1이면 잘 보이나요? 1이면 1, 2, 3, 4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도 반대가 1일 때 2, 3, 4 해가지고 겹치는 게 생기겠네요. 그럼 결론은 이 겹치는 거,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안 겹치는 거죠. 안 겹치는 게 딱 2개밖에 없겠네요. 찾아보니까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 일반적으로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한 번, 그 다음 이렇게 가는 거 2번. 그렇죠. 이렇게 2개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끝났습니다. 이렇게 푸는 건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뭐 앞에 공식은 뭐 테이블이 어떻게 세팅이 돼가지고 뭐 겹치는 거는 곱해주고 뭐 공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공식 외우면 망합니다. 알겠죠? 왜요? 테이블 세팅은 항상 다르게 될 거니까요. 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조금 더. 만약에 테이블이 세모 모양이에요. 세모 모양. 이렇게 세모 모양. 이렇게. 근데 1명, 2명, 1명, 2명, 1명 앉는다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5팩 해주고 나누기 5. 사람이 5명이니까 그 다음에 몇 번 겹치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1, 2, 3, 4, 5 기본적으로 있겠죠? 1, 2, 3, 4, 5 이렇게 있겠죠? 1,
있구나. 요거구나. 1, 2, 3, 4, 5. 보니까 1이 여기서 시작할 때 한 번, 또 여기서 시작할 때 한 번, 여기서 시작할 때 한 번. 그쵸? 1이 혼자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1이 시작하면 어때요? 겹치지 않겠어요? 딱 봤을 때 안 겹치나? 이게 홀수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찾아내면 됩니다. 저는 3으로 할래요. 이렇게 3번 겹치니까. 이렇게 안 겹치는 부분들을 그때 상황에 맞게 풀어내는 거지. 여러분, 이걸 공식을 외우면 손도 못 댑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확률 문제를 풀 때 여러분께 진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게 저도 요거를 가르칠 때 되게 힘들어요. 내가 확실하게 맞다, 이거를 알아내기가 참 힘듭니다. 이런 거 돌릴 때도 내가 만약에 겹치는 거 한번 못 찾아내면 틀리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공식을 사용하지 말고 그때 자리에 맞게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여러분께 외우라고 한 이런 부분들은 되게 기초적인 내용들이고요. 사실 이게 모의고사로 넘어가면 꼬입니다. 그래서 C를 쓸지 P를 쓸지 분간은 되지만, 뭐라 그럴까요? 곱하는 순서, 뭐 빼는 순서, 또 H가 갑자기 들어가기도 하고, 공식 하나 잘못 쓰면 문제가 바로 틀려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정답률이 좀 앞에 그래프 그리는 문제들보다는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고 여러분들 이 단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기본서를 빨리 끝내고 좀 더 어려운 모의고사로 가야지, 기본서에 갇혀있고 공식에만 갇혀있게 되면 이 부분만큼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다른 문제 한번 더 볼게요. 네, 자, 이게 A, B 경로가 되는 기본적인 이제 바둑판 배열 형식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를 낼 때 그냥은 안 내죠. 보통 대개 이쯤에 호수가 있죠.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던가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보통 A점은 여기 찍히는데요, 쉬운 문제는 B점 여기 찍히고요, 어려운 문제는 B점 여기 찍힙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어려운 버전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뭐 기본 풀이는 요게 A예요. 요게 A고 요걸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각형을 만들고, 알겠죠? 그러면 사각형을 쭉 만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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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요 네 가지의 일렬로 늘어서는 경우의 수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A, A, B, A를 했어요. 그러면 A, A, B, A 이렇게 길이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A, B, A, A 했으면 A, B, A, A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 내용이 같은 것이 있는 뭐 순열과 같다 해가지고 4팩 나누기 3팩이라는 거죠. 그건 경우의 수가 4가 나오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각형을 만들어서. 근데 이거는 다 알죠. 근데 친구들이 모르는 건 요게 아니고 바로 이거죠.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1,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그럼 뭘까요? 두 개 더하면 2. 이거 많이 봤죠? 이거 여기가 1이니까 그대로 가서 1, 그럼 더하면 3,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 그럼 더하면 얼마예요? 4.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각선을 구하는 거예요. 대각선. 라인을 보면 라인을 우리가 일로 가는 거죠. 일로. 여기서 꺾어서 이렇게 가야 돼요. 꺾어서. 그렇죠? 그러면 딱 봤을 때 내가 여기까지 가고 여기까지 간 다음에 더해서 여기, 또 요거 가고 더해서 요거, 여기 가고 더해서 요거, 이렇게 루트가 나와야 돼요. 루트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좀 보면은, 그러면 내가 위로 갈 거면은 3을 요로 빼가지고, 위로 갈 거예요. 위쪽으로. 그럼 3을 요로 빼가지고 7 이렇게 할 거예요. 더해서. 근데 나는 루트가 밑으로 갈 거죠. 이렇게 밑으로 빠질 거죠. 밑으로. 밑에서 하는 건데요. 사실 뭐 위에서 하나 밑에서 하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어차피 더해진 거기 때문에 값은 뭐 똑같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이거 4죠. 그럼 4 가는 겁니다. 그냥 경우의 수가 하나니까, 이렇게 가는 거 하나니까. 그럼 4 더하기 3은 7이겠죠.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또 1자 4겠네요. 요거 더하면 11이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뭘까? 여기는 1로 가는 경우의 수가 4밖에 없죠. 요거예요.
그럼 더하면 얼마? 15. 이렇게 꺾었죠. 커브 틀었죠 지금.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요? 없죠. 이 더해서 가는 거 아니니까. 대각선밖에 못 더하니까. 이게 11. 그럼 더하면 얼마? 26.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26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당연히 또 이 11이겠죠. 그럼 더하면 얼마? 37 이란 값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제외하고 A부터 B 프라임, B 다시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37가지가 되겠죠. 요거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해서 샘플로 땄는데요. 이 문제가 뭐 수능에 나온다 그러진 않겠죠. 그리고 뭐 사실 순열이나 조합에서 수능에 나올까 제가 확신하지 못하겠어요. 기존 수능 패턴대로 가면은 안 나옵니다. 근데 이번 수능 2021학년도 수능은 범위가 확 줄어서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부는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핵심적이고 반드시 외워야 될 문제로 추려놨으니까요.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같은 것이 들어있는 순열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또 대표 문제도 알아봤는데요. 자, 3차 강의 이어질 겁니다. 3차 강의에서는 중복, 순열, 그리고 또 중복, 조합 좀 이야기하고요. 또 순열, 또 조합, 이 단원이 어떻게 수능으로 연결되고 또 이 단원 어떻게 정리해서 좀 잘 마무리 져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차 강의 순열 조합에서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안녕!